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 도서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1945년 도서관이 문을 연 지 약 70년 만에 처음으로 전문직 도서관장이 임명됐습니다. 올해 도서관은 어떤 변화를 준비 중인지 박상학 기자가 서해랑 관장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개방형 관장이 되신 점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이라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마음이신가요? 우리 국립중앙도서관이 1945년에 창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7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은 도서관계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우리나라 도서관의 얼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문직 관장이 되어야 된다는 목소리를 계속 높여왔는데 실현이 오래간만에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한 막중한 임무가 저한테 오리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저도 계속 주장을 해왔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저한테 그런 막중한 임무가 떨어졌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기대가 높기 때문에 제가 과연 그런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을지 늘 이렇게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누구보다 또 열정과 포부도 크실 것 같은데요. 네. 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 다른 도서관과 다른 우리 국립중앙도서관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가문헌의 완전한 보존, 포괄적인 수집이거든요. 수집과 보존. 다양한 매체들을 저희는 이제 가장 완벽하게 수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납본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법제화가 돼 있어서 모든 출판하는 자료들은 법적으로 저희 도서관이 수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다양한 매체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사각지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줄이고 최대한 포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이 정보 생산 기지와 또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도서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변화를 구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정보의 생산과 소비의 라이프 사이클이 과거에는 정보의 생산자, 즉 작가라든가 저술가들과 정보의 생산자, 독자가 이렇게 분리되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SNS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매체 환경 변화에 의해서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굳이 분리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도서관의 기능도 계속 변해오고 있고요. 이제 1인 미디어 창작실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한 10개 정도 만드는데 소위 말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우리 도서관에 와서 우리 도서관이 갖고 있는 자료와 그다음에 좋은 기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미디어를 창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획한다든가 실제 기술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한 그런 시설을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한 좋은 크리에이터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1인 미디어 아카데미라는 걸 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우리 도서관에 와서 그러한 스킬과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받고 학생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 새로운 요즘에 창업의 기회를 찾고 있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런 청년들을 위한 또 아카데미, 그다음에 이제 우리 노인들을 위한 실버 세대를 위한 또 그러한 맞춤형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이미 기존의 유튜브 세상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을 또 다시 또 우리 도서관에 와서 교육받도록 함으로써 책과 새로운 미디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 소위 우리가 북튜버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또 서비스 등등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해외 도서관 사례 중에서 네. 또 우리 도서관도 이런 점들은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점들도 이렇게 느끼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공간도 사실은 저희 도서관은 이제 88년에 완공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차를 거치면서 이제 지금의 도서관의 컨셉과는 좀 맞지 않는 좀 그런 공간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그런 해외 도서관에 비하면 아직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권위적이랄까, 또는 관리자 중심적인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개선해 나가는데 이제 해외 도서관 벤치마킹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거는 도서관 스스로 개혁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중점을 두고 좀 바꿔나가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서는 전문직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공무원 시스템이 계급제이다 보니까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길러나가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역량을 가지신 분이 도서관에 오시지만 이러한 시스템 내에서 하나의 전문가로서 계속 성장해 나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그 공무원으로서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해외는 이제 이 사서직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더라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어떤 뭐 그런 계급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직위분류제로서 전문가로서의 그 자기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제도적으로 그게 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서 선생님들이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또 역량을 계속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뭐 당장 또 3월이면 새로운 디지털 도서관이 개관되면서 변화가 느껴질 텐데 네네.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앞으로도 네. 계속 구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